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월드비전 손정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필리핀 민다나오 섬 코로나19 긴급 대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4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사업을 왜 지원해야 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지원했는지,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 주민의 대부분은 카톨릭 신자들인데요. 스페인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무슬림들은 남부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전체 인구의 약 5%가 무슬림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의 사업 지역인 라나오델 수루 지역에는 약 100만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2017년 IS 추종 반군 세력인 마우테 그룹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 마라위시를 점령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군이 진압을 위해서 투입되었고 약 60일간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반군과 정부군 간의 치열한 전투는 5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약 1,000명이 넘는 사망자와 35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쟁 이후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끝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 2만 5천 명의 주민들이 국내 신양민 센터나 임시 거처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내 코로나 첫 확진자는 1월 30일에 발생했고 3월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계획되었던 5월경 사업 지역인 라나오델 수루 지역은 중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라이시 주민들은 비교적 최근에 겪은 분쟁의 경험과 함께 열악한 보건 시스템, 지역 배제, 고립 등으로 이미 위기 상황을 겪고 있었고 코로나19의 발생은 그 취약성을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자금 지원을 통해 약 6개월간 4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총 13,500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 활동으로는 위생키트 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위생키트 지원의 경우 취약성 기준에 따라 13곳의 바람가이를 선정하였고 그 안에서 총 7,900가구의 수혜자를 확정하였습니다. 한 가구당 1개의 위생키트 전달을 계획하였고요. 위생키트 품목으로는 비누나 치약, 칫솔, 마스크 등과 같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가 위생키트를 배분할 때에는 코로나19와 위생 관련 교육 자료도 함께 배포하였는데요. 브로셔에는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이나 건의사항을 보낼 수 있도록 한라인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위생키트는 이렇게 주황색 가방에 담겨서 전달이 되었고요. 아이들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사실 개발도상국에서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현금 지원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대로 현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설계가 필요한데 오늘 발표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진 않겠지만 마라위 지역과 같이 분쟁을 겪었고 코로나19로 한 번 더 위기 상황을 겪은 이곳에서의 현금 지원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마라위 지역의 현금 지급을 위한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라위 지역은 민다나오 섬에서 가장 교역이 활발한 일리간시와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물품 공급이 비교적 원활했고 월드비전은 민다나오 정부와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서 현금 지급에 대한 절차를 밟는데도 비교적 수월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존재도 중요한데요.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이 현금 지급을 지원할 때 더 원활히 수행될 수 있고요. 비록 비교적 최근에 분쟁 경험이 있어서 갈등이 잠재되어 있긴 했지만 새로 들어선 정부가 비교적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 지급은 수혜자들의 선택, 권리,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수행한 지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수혜자 선정이 있었고 저희 내부에 LMMS라는 수혜자 등록하고 관리하는 모바일 솔루션을 통해
수혜자 명단을 등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금융거래 서비스 업체 선정인데요. 한국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금융거래 서비스 업체가 월드비전과 수혜자 사이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월드비전은 저희 시스템에 등록된 수혜자들을 금융거래 서비스 업체의 명단을 전달하면 업체는 그 명단을 토대로 거래 보호를 생성해서 수혜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수혜자들은 월드비전이 제공한 LMMS 카드와 거래 보호를 가지고 현금 지급소에 찾아와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진은 월드비전이 발급한 LMMS 카드를 바코드로 찍어서 수령 여부를 기록하는 사진이고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지침도 준수하였습니다. 그럼 본 사업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하는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 has massively spread and robbed millions of lives across the world. No one has been exempted from the risk of catching the deadly virus. Millions of households, especially the aged family members, the sickly and the strong, the children, have become the most vulnerable and at risk. Many breadwinners, from the formal workers to the daily wage earners, have faced the fear of not just losing their lives, but also losing their livelihood to meet the basic needs of their families. The future has become a blur for school-aged children, whose education has been disrupted and still challenged in terms of readiness, resources, and resilience to continue learning. In the midst of despair and uncertainty, this crisis has still brought out the good, if not the best, in caring people. In the Philippines, World Vision has seen how partners from different walks of life and backgrounds, from behind the scenes, the front lines, and even online, people have come together to respond to the need of the hour. In the last 6 months, World Vision, with the help of generous donors, volunteers, and various groups from the business community, schools, the media, and the arts, and even children themselves, have reached over 5 million people affected by this pandemic. Thousands of families at risk in the poor areas received hygiene and sanitation kits to protect them and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In coordination with the government, World Vision also provided support to strengthen the health systems and the health workers in the front lines in the hospitals and rural health units nationwide. For children and families impacted by COVID-19, support also came for their education, child protection, food security, and livelihood interventions. All these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your generous support and partnership. In the way forward, challenges remain as more families continue to suffer the brunt of this lingering crisis. Together, we can rise above this challenge. Together, we can win as one humanity. Together, we can heal as one. 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계획을 통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수혜자들의 변화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배분 후 모니터링 조사를 계획하였고 수혜 가구 조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현장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수혜 가구의 30%, 약 3,360가구를 대상으로 총 25명의 조사원이 12개의 모듈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각 모듈별로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주요한 내용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제마다 세부 내용이 있는데 일부 핵심 모듈에 대해서는 대응 과정과 단기 성과로 구분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예방 지식의 경우 대응 과정에서 이 정보에 대해서 습득하였는지, 그리고 본 사업을 통해서 위생교육 자료를 수령하였는지들을 확인하고 단기 성과로 수혜자가 코로나19의 증상이나
감염 경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듈 8, 9는 저희 사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인데요. 모듈 9를 먼저 보시면 식량 안보 및 생계 주제로 이는 현금 지급과 현금 지급의 성과와 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응 과정으로는 현금 지급에 대한 만족도와 현금 수령 시점과 수령 방법에 대한 확인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 수령 여부도 확인하는데 저희가 가구당 약 1,000페소, 미화로 20불 정도의 지급을 계획하였는데 월드비전이 알지 못하게 중간 업체를 통해서 불법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단기 성과로는 받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를 확인하고 가정 내 현금 지원으로 인한 효용성의 세부 내용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 섭취량이 증가되었다던가 식이 다양성이 개선되었고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육비의 부담 감소가 있었는지 등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듈 9의 식량 안보 여부가 증가되었는지는 하루 식사 횟수를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지원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호와 두노함 원칙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선정에서부터 물품이 배분되기까지 어떤 형태든 청탁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월드비전 직원이나 관계자들로부터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본 사업 활동들을 통해 지역사회나 가정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조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공유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어떠한 차별성이 있었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통한 협력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월드비전은 민다나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업 활동을 진행해왔고 마라위 분쟁 시에도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끝나고 많은 기관들이 마라위 지역을 떠날 때에도 그곳의 주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정부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상황 평가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월드비전은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와 역량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태풍 하이엔을 포함한 16번의 재난 대응을 실시한 바 있고 재난 대응에 특화된 인도적 지원팀이 상시 운영 중입니다. 또한 250명의 국가 재난 대응 인력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월드비전 직원으로서 평소에는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다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할 수 있는, 투입될 수 있는 훈련된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검증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했다는 건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 위험을 증폭시키거나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유발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사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정부 지침과 저희 내부 위험 유발 지표, 민다나오 인도적 지원팀과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의사결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각 상황에 따른 모드 변동을 통해서 활동을 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모드란 생존, 회복, 발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본 사업은 회복의 모드에서 계획되었고 수행되었습니다. 모드에 따라서 사업 목표나 지원 방법, 추가 대응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증대하였다는 것입니다. LMMS라는 수혜자 등록 및 서비스 추적 모바일 솔루션을 활용해서 수혜자들을 저희 모바일 시스템에 등록시키고 아이디 카드를 발급합니다. 월드비전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그 아이디 카드를 통해서 수령 여부를 기록하고 이는 LMMS 서버에 저장됩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 사업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했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업 수행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등 중점 접근과 두노함 원칙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이 있었다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혜자들과의 지속적인 연결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라인을 운영하였고 배분 후 모니터링 조사 시에도 두노함 원칙과 관련 별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디자인 시 섹터별 통합적 접근도 고려하였습니다. 단순히 현금 지급이 해결할 수 없는 잠재적 갈등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아동보호와 평화 증진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내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드비전의 손정은 대리였습니다. 2020 필리핀 민다나오 섬 코로나19 긴급 대응 사업에 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금 이제 굿네이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굿네이버스의 이재영 국제사업본부 국제보건팀 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굿네이버스 지역 주민 조직과 보건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굿네이버스 국제보건팀 이재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발표 내용이 많아서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질병특치기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권 운행이나 해외여행 출장 등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항공권을 사게 되면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1,000원씩 기금들이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해당 기금들을 우리 외교부와 또 코이카가 사업을 운영해서 전 세계 이제 질병 예방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들로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고, 해당 기금들을 활용해서 본 사업이 발표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발표를 하기 전에 그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빈곤과 보건의 문제가 왜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빈곤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기회의 손실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주 손쉽게는 교육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교육의 기회를 잃게 되면 그 아이는 결국 문맹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결국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육체 노동을 하는 환경에 직업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육체 노동을 하는 환경은 대부분 매우 위험한 곳들이 많게 되고요. 결국 신체 절단, 아니면 호흡기 질환, 피부병과 같은 다양한 건강의 위험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놓이게 되면 결국 높은 의료 비용을, 또 가난한 상황에서 높은 의료 비용을 또 내게 되고, 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수입은 또 줄게 되고, 그에 따라 또 노동력은 계속 손실되게 됨에 따라서 빈곤과 건강이 계속 악순환하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코피 아난 총장이시죠. 그 빈곤이 건강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부분도 있고, 또 MDG와 SDG에서도 이러한 빈곤과 그 건강의 문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탄자니아 지역보건 인력 활용 모성 건강 관리 사업이었고요. 총 4년간 탄자니아의 시냥가 주 키샤푸 군에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총 규모는 약 500만 불, 56억 원 하나로는 되는 규모이고, 주요 사업의 내용은 차차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화면이 탄자니아 지역의 사진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시냥가 리전 주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키샤프 군이 다음과 같이 위치하게 됩니다. 총면적은 4,000제곱미터가 조금 넘는데, 해당 지역은 서울의 한 7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지도로는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그 정도의 규모이고, 1년간 이 지역에서 출생하는 그 신생아 수가 약 10,000명 정도 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강원도에서 1년간 출생한 아이가 9,000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커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 시설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 인력들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역시 함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역주민 조직화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지역주민 조직화는 마을보건요원들을 조직하고, 또 인식개선 활동, 포토보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또 마을보건위원회를 같이 설립해서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발표의 키 퀘스천입니다. 과연 지역주민 조직화가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함께 염두에 두시고 제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보건원입니다. 혹시 요 한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그림인데요.
요거는 이제 적각의생이라고 읽습니다. 이제 적각이라는 뜻은 그 붉은 발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발은 맨발의 의사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맨발인 이유는 사실은 이들의 본업이 모두 농부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이렇게 그 농부인데요.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중국의 옛날 지역에서는 이제 의사들도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 의사들이 전부 다 도시 지역에만 있게 되니까 더 넓은 시골 지역에는 의사들이 이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농부들이죠 대부분 그분들을 뽑아서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그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이런 1차 보건 의료의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뽑게 된 사업들을 이제 배경이 되어져서 이들이 이제 지역보건원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보건들이 하는 활동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면 가방을 메고 옆에 이제 물통을 끼고 어느 한 집으로 가고 있죠. 그 임산부나 뭐 아이들이 있는 집에 직접 이렇게 홈비짓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임산부들이 발견되면 시설에 이제 등록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과 관련된 교육 또 혹은 인식 개선 활동들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나 이런 아동들이 있는 데에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CHW는 사실 굿네이버스가 만든 내용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적각의생으로부터 기인이 된 내용인데 이 CHW들의 선발은 굿네이버스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현지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마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CHW의 교육도 굿네이버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나와 있는 교육 프로세스처럼 저희는 이제 현지의 강사들을 이제 양성하게 되고요. 현지의 강사들이 현지의 슈퍼바이저들을 또 교육하고 현지의 슈퍼바이저들이 현지의 CHW를 교육하게 함으로써 현지 내에서 굿네이버스가 떠나고 난 뒤에도 현지 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과 평가까지도 굿네이버스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현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진행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이제 굿네이버스가 총 48개의 마을보건위원회를 설립하게 되고 한 마을보건위원회에서 평균적으로 8명의 CHW를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명의 CHW가 26가정 정도를 방문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을 통한 마을에서의 변화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측면의 변화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 스토리로 나오는 분은 임산부입니다. 이미 출산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늘 이전의 아이들을 집에서 그냥 잘 낳아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CHW가 산정 관리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산정 관리를 받는 과정에서 자궁 파열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또 이번에는 집에서 낳으면 안 돼. 꼭 시설에 가서 낳아라고 해서 시설에서 제왕절개를 통해서 안전하게 출산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가운데 계신 분은 이제 저희 CHW 활동하시는 분이신데요. 밤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만 와서 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래서 긴급한 분만이 좀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이렇게 빨리 시설에 전화해서 전원을 해서 이렇게 좀 분만을 잘 도왔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분은 또 간호사인데 저희 CHW들이 산모들이 임신했을 때 어떤 게 위험한 징후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알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개인적인 측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업 지표 측면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WHO에서는 모성 사망을 감소하기 위해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정 관리를 잘 받아라. 두 번째는 출산 이후에 산후 관리를 받도록 해라. 세 번째는 출산 자체가 안전한 보건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3가지인데요.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처음 베이스라인 그리고 엔드라인 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2주 이전 산정 관리 역시 31%에서 92%로 사업 종료 시대에 증가함을 볼 수 있고요. 4회 이상의 산정 관리 그리고 산후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숙련된 보건 인력에 의한 출산 비율까지 모두 증가했음을 수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토보이스 활동입니다. 포토보이스의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을 선발하고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카메라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려주고 매 주마다 주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서 건강을 해치는 환경이 있으면 좀 찍어와 봐라. 또 그 다음 주에는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것과 피해야 될 것이 있으면 좀 찍어와 봐라. 이런 식으로 주제를 주고 매 주마다 이제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가서 사진을 이제 찍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찍어왔던 사진들을 마을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이 사진은 왜 찍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 사진을 찍게 된 이유이다라는 걸 같이 이제 토론하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저희 포토보이스 때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면 엄마가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또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배를 보니까 또 임산부이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임산부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에서 찍혔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임신을 하고도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또 고된 육체 노동까지 하고 있는 현실들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엄마가 이제 아이를 등에 업고 이렇게 절구질인가요? 이걸 하는 동안에 옆에 보시면 마을의 남자분들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죠. 네. 기존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아무렇지도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스스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다라는 게 인식되게 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진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진도 있습니다. 집안 내에서 아빠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며 엄마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임신한 아내를 어떻게 병원에 가 산전 관리를 잘 받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사진 속으로 표현한 내용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포토보이스 통한 마을의 변화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좀 해봤더니 이 마지막 부분 슬라이드에서만 이렇게 보시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산모를 보건시설에 데려가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일들이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보건위원회입니다. 학교에 교육위원회가 있듯이 마을에도 마을보건위원회가 함께 필요한데요. 이 마을보건위원회 선발 그리고 교육, 활동과 평가 역시 굿네이버스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마을 내에서 스스로 이것들을 결정하고 또 활동하고 평가해 볼 수 있도록 돕게 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마을보건위원회의 목표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적인 변화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마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변화된 사례를 찾던 과정 중에 제가 방문한 한 마을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키샤프 군의 이두길로라고 하는 마을에 계신 마을보건위원회 분들이십니다. 갔더니 이분들이 뭐 공사를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흙을 나르고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뭘 하고 계시냐 물어봤더니 마을의 보건소가 너무 멀어서 산모들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을이 좀 큰 마을이었는데 그래서 마을에 보건소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라고 정부에 요청했더니 재정적인 이유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마을 지역 주민들과 이 마을 보건위원회가 스스로 보건소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정부와 이미 협력을 해서 시설을 짓기만 하면 정부 쪽에서 기자재와 의료 인력은 함께 지원하겠다라는 합의까지도 이미 맞춰 놓으신 상태에서 이런 병원 건축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스스로 지역 사회에서의 변화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런 마을 법안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집에서 만약에 분만을 하면 벌금이다. 그리고 집에서 분만을 도와준 트레디셔널 버스 어텐던트,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전통 산파 같은 분들인데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분도 벌금이다. 그리고 산전 관리를 제대로 안 받아도 벌금. 뭐 이렇게 마을 내에 아주 소액의 벌금이지만 그래도 이런 벌금들을 스스로 마을의 규칙을 정하고 이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과정들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두킬로 마을을 떠나서 옆에 마을에서 요 마을에서 하는 선도적인 역할들을 보고 우리 마을도 저 마을법을 적용하자, 우리도 적용하자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신양가 리전 내에서 이 키샤프 디스트릭트에서는 이미 법안이 다 통과돼서 우리 키샤프 디스트릭트 마을에서는
모두 이렇게 이제 시설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지역적인 합의가 이제 이루어졌고, 이게 리전 단위로도 지금 법안이 상정이 되어져서 우리 이 신양가 리전에서 시설 분만이 아닌 분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지역주민 조직화가 모자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된 여러 가지 CHW, 또 마을보건위원, 또 우리 마을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마을의 이슈들, 예를 들면 식수시설이 부족하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해달라, 아이들의 영양실조율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정책 위반자나 정부에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정책 위반자나 정부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선거 때 이분들이 가진 투표권을 이용해서 선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나 정책 위반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지속 가능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마을이 달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굿네이버스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모성 사망의 세 가지 지연 요인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연 요인은 병원까지 오게 되는 결정에 대한 지연 요인, 두 번째 지원 요인은 병원까지 오는 접근성에 대한 요인, 세 번째는 그렇게 힘들게 병원에 왔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 또 기자재, 또 의사들이 있느냐에 대한 지원 요인들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요 딜레이 1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이제 남편들이 자기 아내의 몸을 또 의사들에게 보이기 싫어한다든가, 아니면 또 시어머니들이 우리 때는 다 그냥 집에서 나왔다, 뭐 하라고 병원에 가냐라는 이제 이런 인식들이 팽배하게 되면 결국 딜레이 1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NGO들은 지역 주민들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남아서 함께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변화가 단순히 이제 목표나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또 객관적으로도 평가되어지고 있는데요. 본 내용은 이제 본 사업의 성과 관리를 이화여자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같이 해서 평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마을보건요원에서 모성보건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고, 포토보이스를 통해서도 그 보건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인식 개선에도 도움을 좀 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마을보건위원회도 이들을 통해서 주인의식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본 사업의 최종 결과들은 이제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왔지만, 수치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수치를 넘어선 그 이면에는 더 많은 성과와 목표들이 있음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GO는 또 굿네이버스는 지금도 이러한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 해외 아주 낙후되고 가장 어려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하고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NGO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또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네이버스의 이재영 국제사업본부 국제보건팀 팀장이었습니다. 지역주민 조직과 보건 사업에 관한 발표였고요. 계속해서 잠시 정리하는 동안 있습니다. 지금 아시안 프렌즈 아시안 프렌즈 이남숙 이사장께서 직접 오셨고요. 국제협력 우수 사례로 사단법인 아시안 프렌즈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아시안 프렌즈 대표 이남숙입니다. 저희가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아시안 프렌즈는 아주 작은 NGO입니다. 2009년 4월에 창립된 올해로서 11년 된 국제개발협력단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시아 지역 이웃들이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프렌즈는 아주 큰 NGO들이 하지 않는 틈새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프렌즈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례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몽골 지역 사업인데요. 몽골 꿈나무 청소년 어린이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장이 있는 곳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30km 정도 떨어진 인구 3만여 명의 그 탄광 도시인 바가노로라는 지역입니다. 이 바가노로 지역은 1구역에서 5구역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4, 5구역은 유목생활 실패로 인한 저소득층 그 취약 계층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시안 프렌즈는 2010년부터 바가노로 구청의 추천을 받은 빈곤 아동 청소년 가정에 기초생활 필수품을 현재까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필수품은 주로 이제 식료품과 의약품, 학용품, 의류, 그리고 겨울철에는 석탄, 그리고 이제 어린이날 행사 등을 매월 진행. 어린이날 행사가 아니고 이 그 BHN을 매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가노로 청소년 꿈나무 센터 운영인데요. 2013년에 저희가 코이카 민간단체 지원으로 바가노로 구 3동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해 11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가노로 지역은 학교가 2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방과 전, 그러니까 오전에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오후에, 다음에 오후에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오전에 그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한국어나 영어, 다음에 그 위생, 그 예체능, 인성교육 또는 학교 과제 보충 수업 등을 돕고 저희가 그 하루 한 차례 이 아이들에게 영양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기 사항이라 그러면은 저희 꿈나무 센터 출신 청소년이 4명이 2017년에 국립대학인 그 울란바토르 대학을 비롯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가노르 지역의 미용 직업 훈련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가노르 편모 가정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코이카 민간 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었고요. 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훈련생들을 모집을 하여서 미용 이론 실기와 실습, 보건위생 교육, 피부 관리, 그리고 메이크업 등을 이제 가르쳤고 미용 직업 훈련 학교는 그 몽골 노동부의 직업 훈련 학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저희가 그 등록생 110명을 그 훈련을 시켰는데요. 이 중에서 91명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한 2년 전 현재로 봤을 때 72명이 취업하는 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중에 훈련생들은 8차례의 워크숍을 했고 울란바토르에 있는 미용 그 실 현장 견학, 그리고 이제 한 10여 차례의 주민 모임, 9차례 미용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미용 직업 훈련 학교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는 봉제 교육 등 그 직업 훈련 교육을 제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저희가 주요 사업 현장이 그 인도인데요. 그 인도 오르차반 그 아동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 지역 특성은 인도 중부의 마디아 프라데시 주로 하는 곳에서 마디아 프라데시 주 오르차라는 지역이 있어요. 인구 2만여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도시인데요. 이곳에서 오토릭샤로 한 25분 거리에 그 50여 가구 200여 명이 거주하는 불가촉 천민 마을이 바로 찬드라반 마을입니다.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2009년 답사 당시에 유일한 교육장이었던 그 마을 학교가 운영비가 없어서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프렌즈는 2010년 11월부터 마을 학교 운영비, 다시 말하면 이제 교사 월급과 학습 교재비, 아동 간식비 등을 지원해 왔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학교가 주정부로부터 정식 학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안 프렌즈는 이제 정식 학교로 인정을 받아서 교사가 2명 파견이 되었고, 아시안 프렌즈는 2011년부터 매년 겨울 방학 때 나눔여행단을 파견해서 학습 기자재, 의류,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교육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에서 보는 로티아나 마을학교 운영인데요. 로티아나 마을학교는 찬드라반 마을학교의 이웃 마을입니다. 여기 역시 한 40여 가구 70여 명이 거주하는 불가족 천민 마을이고요. 조사 당시인 2016년까지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인근 마을인 찬드라반 마을학교가 정식 학교가 돼서 교육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게 된 그 마을 주민들이 저희를 보고 우리가 학습 공간을 제공을 할 테니 마을 학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시안 프렌즈는 현지 파트너를 지역에 NGO 등록을 하고 로티아나 마을 학교 설립을 위한 그 MOU를 체결하고 마을 학교 설립을 준비를 해서 2017년 3월에 러브 러닝 센터라는 자그마한 마을 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비록 그 마을 이장이 제공한 닭장 1개를, 지금 사진에서 보는 닭장 1개를 수리해서 문을 연 아주 작은 미니 학교지만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은 천년 만에 기다린 끝에 학교가 생겼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을 학교 운영은 현재 등록 학생은 약 50여 명이고 교사 한 분이 학생 전체 교실 하나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힌디어, 영어, 수학, 또 생활기술, 예술교육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그 학교 바깥의 모습입니다. 닭장을 수리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찬드라반과 로티아나 빈곤 아동 지원인데요. 저희가 찬드라반 마을학교 앞에 설명했던 그 운영 지원을 계기로 2012년 3월 그 지역 교육청에서 정식 교사가 파견됨으로써 그 다음에 2012년 9월부터는 찬드라반 빈곤 아동 70여 명에게 하루 한 끼 기초 영양식을 제공하였고 2017년 로티아나 마을학교 개교 후에는 이 마을 아이들에게도 기초 영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그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초 영양실 제공하는 아동이 양쪽 마을 다 합쳐서 한 130여 명 되고요. 주로 제가 제공하는 음식은 영양죽이나 우유, 비스켓, 뭐 바나나, 오렌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중요한 것은 베트남 희망장학회 운영인데요. 저희가 그 베트남 전 지역은 아니고 남부 지역, 호치민시를 그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역을 주로 저희가 사업 현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호치민시 구치현, 뜨이닝성, 짱방형 이쪽에 이제 초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번 통계를 내봤더니 2012년부터 2019년까지 3,580여 명에게 1억 5,5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이와 동시에 그쪽 지역의 초등학교에 저희가 그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 12개 초등학교에 희망 독서실, 도서실, 컴퓨터실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어린이 돕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 필리핀의 아넬리자라는 혹부리 소녀 이야기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녀는 2012년생 그 아이이고요. 저희 그 나눔여행단이 2017년 겨울 방학 때 서울여대 글로벌 서비스 러닝 나눔여행단에 갔을 때 이제 이 안면 미간에 큰 혹이 있는 소녀를 발견했는데 그 당시까지 가난해서 한 번도 병원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나눔여행단으로부터 듣고 그해 여름에 역시 이제 서울여대 학생들 나눔여행단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진료비를 가지고 현지 파트너의 도움으로 현지 대학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전두비부 내수막류라는 진단을 받았고 아시안 프렌즈는 그해 8월부터 이제 모금을 활동을 해서 저희가 2019년에 이 아이의 그 혹 제어 수술을 받았고 이제 제거한 사진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성형 제거는 수술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해에 네팔 산골 초등학교에 아주 산골 오지인 그아테 빠뜨리 코트 초등학교라는 곳에 도서실을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시안 프렌즈의 또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서는 나눔 여행이 있는데요. 아시안 프렌즈의 사업장이 있는 몽골, 인도, 베트남, 또 협력 파트너가 있는 필리핀, 캄보디아 등 오지 이제 빈곤 지역을 방문해서 봉사 활동을 나눈 나눔 여행을 실천하는데 저희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 사업 현장에서는 굉장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지 주민들은 저희 그 나눔 여행단이 오기를 항상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저희가 한 75번을 시행을 하였고요. 참여 인원은 한 890여 명 됩니다. 저희 그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리고 동영상 저희가 몽골 미용직업훈련학교의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За. Юуны өмнө Аз нөхөрлөл төрийн бас байгууллагын хамт олон болон ивент итгэгч байгууллагуудаа баярлалаа гэж хэлье. Тэгээд энэ манай Багнуур дүрэгт явагдсан энэ өрх толгоостой ээжүүдийг дэмжиж мэрэгчлэлтэй болгож 3 сарын хугацаанд дадлагжуулж бүх боломж болцоо ганц дадлага практик онолт гэхгүй бүх хэрэглэх хоол хүнс олон бараа бүтээгдэхүүнээр хангаж багаж хэрэгслээр хангаж биднийг ингэж сургаж өгсөнд баярлалаа гэж хэлье. Тэгээ бүх юм би энэ сургалтыг анх сонсож ирэхдээ болохоор дам нэг хичээсээ сонсож ирсэн л тээ. Тэгээд мэрэгжил боловсралгүй одоо мэрэгжлгүйгээс гадна одоо яг гэртээ дэмий сууж байгаа эцэгчүүдийг ингээд ээж нарыг дэмжиж мэрэгжилтэй болгоод цааш нь ажлын байраар хангаж өгч байгаад нь баяртай байна. Тэгээд энэ сургалтанд сууснаар олон хамт олонтой болсноос гадна энэ сургалтанд бүх боломж болцоод багаж хэрэгсэл болон бараа материалаар хангаж өгч ирсэнд баярлалаа. За сайн байна уу. За энэ сургалтанд 2018 оны 9 сарын 8-нд орж ирсэн. Тэгээ энэ сургалтыг бол агч нараас бол сонссон. Тэгээ сонсоод ирээд би бүртгүүлээд энэ сургалтанд анх суугаад ер нь бол хийх бол мэдсэн. Яг өсчин гэдэг зүйлийг бол юу гэдгийг бол мэдэхгүй зүгээр өсчин гэдэг аюу хүмүүсийг хараад байхаас биш яг өсчин хүн яг юу хийдэг тэр бүхнийг бол мэдэж авсан их юм сурсан тэгээ үүгээр бол ер нь бол танил ихтэй болт юм байлаа тэгээ мөн яваагүй сумдуудаар бол явсан Баян дэлгэр Мөнгөн морд руу 2 удаа явсан Баян дэлгэр рүү 1 Архус сум руу 2 удаа явсан байгаа тэгээ сумдуудаар явж дадлага хийсэн учраас болохоор ер нь илүү хийх сурт юм байлаа хүн дээр дадлага хийж сурч шээ тэгээ яг энэ сургалтынхаа байран дээр бол сурч дадлага хийхээс илүү тэгж сумдуудаар явахаар илүү тийм хүрээ ихтэй юм байлаа тэгээд бидний одоо урд төгсөн төсөлтүүд маань хүмүүс тарьсан байгаа. Түүнийг бол бид хурааж авсан байгаа. Сайн дурын үйл ажиллагаа. Тэгээ ер нь бол энд 3 сарын сурсан хугацаанд бол ихийг сурч авсан мэдсэн. Тэгээ бид нар бол айгүй боломжтой хүн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боломжийг ашиглаж чадсан гэж бодож байгаа.
үнгүй материалаар хангана. Энэ бүхнийг бол бидэрт бол болтохгүй боломж. Энэ боломжинд бол бид их сурч авч чадсан. Тэгээ хоёр багштай бол баярлалаа гэж хэлмээр байна. Мөн захиралтаа баярлалаа гэж хэлмээр байна. Асамын биенгэд 17-18 он найрын олон улсын мөрөг оролцоотой сургалтанд багшаар ажиллалаа. Дадлын багшаар ажиллаж байгаа хугацаанд олон хүүхэд суралцж олон айлгыг амьдралтаа золгосон гэж үзэж байна. Энэ манай Баруун дүүрэгт төсөл явуулсан их олон давталтыг их тустай амьдралтай болсон гэж үзэж байна. Тэгээд загас 7 сургалт явуулсан байгаа. Тэрнээс 95 он суралцсанаас 65 он нийт Улаанбаатар болон Баруун дүүрэг хөдөө орон нутгууд ажиллаж байна гэж байгаа. Энэ сургалтнаас авсан үр дүн мэдээ сайн гарсан гэж үзэж байгаа. Одоо тэгээд цаашдын ажилд өндөр ю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